오늘 저는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될 때 흔히 저지르는 큰 실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마음을 설레게 하고 드디어 내가 그토록 찾던 사람이 나타났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특별한 사람을 만난 적이 말입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그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고 이 관계를 의미 있는 장기적인 관계로 만들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어쩐지 거리를 두는 것 같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아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쉴 새 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방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며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모든 시간과 마음, 감정을 그 사람에게 쏟아붓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정작 내 삶의 중요한 것들, 즉 혼자만의 여유로운 커피타임, 부모님께 드리는 안부 전화, 요리를 하거나 새로운 노래를 배우는 것과 같은 소소한 즐거움들은 모두 뒷전으로 밀려나 버립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을 삶의 가장 높은 곳에 두게 되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희미해집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미소, 말투,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멋진 장점들까지 꿈꿔왔던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붙잡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투자하면 이 관계를 지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쫓아갈수록 상대방은 더 멀어질 뿐이며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자신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서도 스스로의 자신감과 가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흔히 생각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정반대이지만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인 방법을 나누어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이 비결은 제 인생을 변화시켰고 분명 여러분의 인생도 바꾸어 놓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상대방을 쫓아다니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누군가를 좋아할 때 머릿속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사람이 모든 생각을 지배해버립니다. 잠에서 깰 때도, 아침을 먹을 때도, 일을 할 때도 온통 그 사람 생각뿐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 주길, 내가 특별한 사람임을 알아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행동에 나섭니다. 메시지를 보내고 어떻게든 웃게 하려고 노력하며 심지어는 상대방에게 맞추려고 말투나 취향까지 바꿉니다. 상대방이 듣는 음악을 듣기 시작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옷을 입거나 그 사람의 모든 의견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왜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두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리의 심리는 이렇습니다. 미소부터 말투까지 항상 꿈꿔왔던 이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내 삶의 부족한 조각을 채워줄 운명처럼 느껴집니다. 그 사람만 얻으면 모든 게 잘 풀릴 것 같고 행복이 찾아올 것 같으며 삶이 온전해질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지요. 마치 꿈으로 향하는 문 앞에 서서 그 문을 열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된 것과 같은 기분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은 더 열심히 애쓴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세게 두드릴수록 상대는 마음의 문을 더 굳게 닫아버릴 뿐입니다. 여러분을 정원사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수많은 나무와 일, 열정,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우러진 정원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이라는 이름에 새로운 나무에만 모든 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반면 새로운 노래를 배울 때의 기쁨, 프로젝트를 완수했을 때의 성취감, 친구와 나누던 웃음소리처럼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했던 다른 나무들은 돌봄을 받지 못해 서서히 시들어갑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정원은 생기를 잃고 여러분 자신은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점은 여러분이 쫓아다닐 때 상대방은 여러분의 간절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너무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은 곧 여러분을 매력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그들은 원할 때 여러분을 곁에 두었다가 필요 없을 때는 멀리 밀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은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고 상대방이 주도권을 쥐게 됩니다. 그 결과는 단순히 관계의 불균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체 뭘 잘못했지?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면 뭘 더 해야 할까? 라며 자책하게 됩니다. 더 투자할수록 여러분은 더 불안해지고 삶의 정원은 점점 더 시들어갑니다. 왜 이런 방식이 잘못되었을까요? 그 누구도 쫓아다니기만 하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생기 넘치는 정원을 가진 사람에게 끌리는 법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몰두하면 자신감을 잃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흥미마저 떨어뜨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반대의 길, 즉 좋아하는 사람을 끌어당기면서도 상대방의 유무와 상관없이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삶을 일구는 방법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 왜 누군가를 쫓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줄 것입니다. 행복은 여러분이 무엇을 삶의 가치로 두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잘못된 곳에 가치를 둔다면 여러분은 결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감과 기쁨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재능 있는 기타리스트 데이브 머스테인의 이야기입니다. 데이브는 세계적인 록밴드 메탈리카에서 활동했었습니다. 하지만 메탈리카가 전설이 되기 직전 그는 밴드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모든 꿈과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지만 데이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메가데스라는 새로운 밴드를 결성했죠. 메가데스는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500만 장의 앨범을 판매하고 전 세계 투어를 돌며 당대 최고의 밴드 중 하나로 인정받았습니다. 데이브는 수백만 명의 우상이 되었죠.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데이브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성취했음에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옛 밴드인 메탈리카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메탈리카는 더 큰 성공을 거두어 1억 2,500만 장의 앨범을 팔았고 항상 데이브가 넘지 못할 거대한 그림자로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메탈리카보다 더 뛰어남을 증명하고 그들이 나를 쫓아낸 것이 틀렸음을 보여주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 결과 정상에 서고도 그는 여전히 자신이 실패자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타인의 성공을 기준으로 자신의 가치를 정의했고 그 때문에 영원히 괴로움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제 피트 베스트의 또 다른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피트는 우리 모두가 아는 전설적인 밴드 비틀즈의 초기 드러머였습니다. 하지만 데이브처럼 피트도 비틀즈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기 직전에 밴드에서 쫓겨났습니다. 피트가 자신의 옛 밴드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잊혀가는 기분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씁쓸해하거나 분노했겠지만 피트는 달랐습니다. 비틀즈의 그림자를 쫓는 대신 피트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이들을 키우며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피트는 비틀즈에서 쫓겨난 것이 자신의 인생에서 일어난 최고의 일이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 일이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으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스타가 되는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의 사랑,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순간들, 그리고 마음의 평온함 속에서 기쁨을 찾았습니다. 피트가 행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데이브와 피트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가치를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데이브는 타인을 뛰어넘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목표는 그를 영원히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피트는 가족,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처럼 자신이 가꿀 수 있는 것들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트는 기쁨을 찾았고 데이브는 끝없는 비교 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교훈을 인간관계에 적용해 봅시다. 누군가를 좋아할 때 여러분은 보통 무엇을 하나요? 데이브가 메탈리카를 성공의 척도로 삼았듯 여러분은 그 사람을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 사람만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것은 그림자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달릴수록 지치기만 하고 본연의 모습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집니다. 자신의 가치를 누군가를 얻는 것에 둔다면 여러분은 항상 불안할 것이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피트처럼 해보십시오.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들, 작은 즐거움,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열정에 집중한다면 그 사람이 곁에 머물든 떠나든 여러분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상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성공의 징표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친구들이 SNS에 연인과 찍은 사진을 올리는 것을 보면 나도 저런 사람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잠시 멈춰서서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위해 정성껏 밥상을 차렸을 때나 회사에서 어려운 프로젝트를 완수했을 때처럼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러웠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런 것들이 관계가 아닌 나라는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더 행복해질 뿐만 아니라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이 자신을 쫓아다니는 모습보다 여러분의 눈부신 삶 속으로 들어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노이에 사는 27살 란이라는 친구와 나눴던 대화가 기억납니다. 란은 한 남자를 좋아하게 되었고 거의 모든 것을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타인에게 사랑받기를 기대할 수 있을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란은 다시 그림을 그리고 친한 친구와 커피를 마시러 가고 가족을 돌보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니 더 이상 누군가를 잃을까 두렵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그 남자가 먼저 란에게 연락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란이 뿜어내는 에너지에 이끌렸기 때문이죠. 데이브와 피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교훈을 줍니다. 인간관계에서 행복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자신의 가치를 한 사람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대신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리고 바로
나 자신에게 가치를 두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누구도 쫓아다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당히 설 것이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쫓는 것이 왜 스스로를 잃어버리게 만드는지 확인했습니다. 또한 데이브와 피트를 통해 행복은 가치를 올바른 곳에 두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 교훈을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아하는 사람의 마음을 끌면서도 자신감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제가 무심한 자신감이라 부르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것은 오만하거나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무심한 자신감이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기에 언제든 정중하게 거절할 수 있을 만큼 내면이 단단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매우 좋아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우리가 관계를 맺을 때 누군가에게서 완벽함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충만한 삶을 나누기 위해 다가가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여러분의 자신감을 하나의 탁자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탁자는 여러 개의 다리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각 다리는 여러분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의미합니다. 가족, 친구, 취미, 열정, 직업, 혹은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 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은 여러분이 탁자에 더하고 싶은 새로운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다리에만 집중하려고 기존의 다리들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대신 기존의 다리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탁자가 튼튼하게 서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상대방을 무언가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등한 인격체로서 환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무심한 듯 당당한 자신감을 쌓을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3가지 구체적인 행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들은 여러분을 타인의 눈에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을 더욱 사랑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첫째,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드는 취미를 계속 유지하십시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할 때 느꼈던 그 설렘을 기억하십니까? 가족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만들거나 노을 아래를 달리는 것, 혹은 새로운 춤을 배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이런 일들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들을 지키고 심지어 그 사람을 그 활동에 초대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요리를 좋아한다면 직접 정성스러운 식사를 준비해 그 사람을 초대하십시오. 그림을 좋아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적인지 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십시오. 여러분이 자신의 취미에 충실할 때 여러분에게서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뿜어져 나옵니다. 타인들은 그 빛에 이끌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의존할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온전한 사람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가족과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뿌리입니다. 그들은 세상이 어떠하든 여러분이 항상 사랑받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존재들입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 안부를 묻고 고향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친한 친구와 만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학창 시절처럼 마음껏 웃어보십시오. 이러한 순간들은 여러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줄 뿐만 아니라 내면에 자신감을 쌓아줍니다. 여러분에게 튼튼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을 좋아하지만 당신 없이는 행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관계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여러분의 열정과 목표에 투자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무심한 듯 당당한 자신감을 쌓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스스로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을 하십시오. 직장에서 승진하기 위해 외국어 강의를 듣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더 건강해지기 위해 운동을 시작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할 때 여러분은 나는 가치 있고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메시지를 스스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여러분이 쌓아가는 그 멋진 세상의 일부가 되고 싶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러웠던 순간을 떠올려 보십시오. 명절에 부모님 댁을 수리해 드렸을 때, 회사에서 어려운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혹은 처음으로 5km를 완주했을 때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그 느낌을 매일매일 갖고 나가야 합니다. 취미를 유지하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열정에 투자하는 이 세 가지를 실천할 때 여러분은 단단한 다리를 가진 자신감이라는 탁자를 완성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구걸하는 사람이 아닌 대등한 사람으로 관계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사람이 적합하지 않다면,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거나 여러분에게 시간과 마음을 쓰지 않고 지치게만 한다면, 고맙지만 나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심한 듯 당당한 자신감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으며 그 누구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연애를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체로 완전합니다. 여러분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자신의 인생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꼭 맞는 사람을 끌어당길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모습에서 기쁨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말은 좋지만 왜 이런 자신감을 갖는 것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가족, 친구, 열정으로 삶을 채우는 것이 어떻게 상대방을 매료시키면서 동시에 그 사람이 떠나든 남든 행복을 유지하게 해줄까? 그 이유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으시면 왜 이것이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관계를 보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먼저 심리학적인 측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저녁을 먹으며 대화하고 친구들과 웃고 새로운 취미를 완성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풍요로운 삶을 살 때 여러분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압박을 주지 않게 됩니다. 그들이 메시지에 즉시 답장하지 않아도 괜찮고 매일 칭찬을 해줄 필요도 없다고 느끼게 되죠.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삶에서 행복의 근원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더 자연스럽고 편안하며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듭니다. 타인들은 그 에너지를 감지합니다. 상대방은 여러분을 사랑받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쫓아다니기 시작하면 다른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상대의 답장이 늦을까봐 불안해하며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 노력하게 되죠. 이것은 상대방에게 숨막히는 답답함을 줍니다. 그들은 이 사람은 내게 너무 많이 의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본능적으로 물러서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울 때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신을 좋아하지만 당신 없이도
나는 행복합니다. 바로 그 자신감이 그들을 여러분 곁으로 더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쌓아가는 그 빛나는 삶의 일부가 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이 무심한 듯 당당한 자신감을 은행에 예치된 큰 금액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금이 넉넉히 있다면 다가오는 모든 기회를 굳이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신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지지해주는 친구, 매일 웃음을 주는 열정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그 사람이 매력적이고 미소가 아름다워도 고맙지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삶이라는 아름다운 정원과 바꿀 가치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곁에 있기를 간절히 원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신감의 가장 멋진 점은 타인을 끌어당기는 것뿐만 아니라 곁에 아무도 없을 때조차 스스로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언제든 내 이야기를 들어줄 가족과 나를 지지해주는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곁에 있든 떠나든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느끼기 위해 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하니까요. 바로 이 사실, 즉 자신이 완전한 사람임을 아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서든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연인이 있어야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SNS에 커플 사진을 올리는 친구들을 보며 나도 저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의 가치는 관계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스스로를 사랑하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돌보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무심한 듯 당당한 자신감을 쌓을 때 여러분은 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안에서 기쁨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되며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는 좋아하는 사람을 쫓아다니던 잘못된 습관을 깨닫고 자신감을 통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만드는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쫓아다니는 것은 사랑을 가져다 주지 않으며 오히려 스스로를 잃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우리가 나눈 이야기처럼 행복은 여러분이 가꿀 수 있는 것들에 가치를 둘 때 찾아옵니다. 가족, 친구, 열정, 그리고 바로 여러분 자신 말입니다. 또한 취미를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자신의 목표에 투자함으로써 삶을 지탱하는 튼튼한 다리를 만들어 무심한 듯 당당한 자신감을 쌓는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효과적인지도 이해하셨을 겁니다. 삶을 충만하게 살 때 여러분은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스스로 기쁨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가슴 깊이 새겨주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합니다. 그 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여러분은 세상에 하나뿐인 고유한 세계를 가지고 일어납니다. 친구들과 나누는 웃음, 가족과 함께 만드는 밥상, 그리고 여러분이 좇는 꿈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라는 정원이며 그 누구도 그 빛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 정원을 사랑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되며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누군가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고맙지만 필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진정한 사랑이 다가올 때 기쁘게 환영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좋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미소 지어 보십시오. 누군가 칭찬해 줘서가 아닙니다. 완벽한 연애를 하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음을 알기에 미소 짓는 것입니다. 요리 수업을 마쳤거나 동생의 공부를 도와주었거나 아니면 며칠간의 연습 끝에 처음으로 5km를 달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오든 가든 여러분은 괜찮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튼튼한 다리를 가진 탁자입니다. 사랑을 환영할 준비는 되어 있지만 결코 그것이 있어야만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무심한 듯 당당한 자신감이며, 이 영상을 본 후 여러분이 꼭 가져가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마음이 설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은 그 감정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저는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감정에 빠져 자신의 가치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투자입니다.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 자신과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고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은 항상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풍요롭게 살기 위해 내딛는 모든 걸음은 더 행복한 미래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다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작은 한 걸음뿐입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고 미소 짓게 만드는 노래를 다시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내딛는 작은 걸음 하나하나가 바로 여러분의 당당한 자아를 세워가는 벽돌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관계가 우리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 여러분이 사랑하는 방식,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는 그 모습 속에 여러분의 고귀한 가치가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참으로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이야기의 주인공이십니다. 그 이야기를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반갑게 뵙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이라는 정원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도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M 올림.